지난 시간에는 이제 직화학파 얘기를 했고, 도올TV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멤버십 가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도네이션 문화가 활성화돼야 이게 서로 좋은 유통이 됩니다. 이 책을 꼭 구입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도네이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또 강의도 맹자까지도 완벽하게 제가 강의한 걸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65페이지에 역시 여기 천존집이라는 이 말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천지 코스모로지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천존집이라는 말에 의해서 건곤이 정해진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건이라는 거는, 건괴는 이 6개가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건곤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괴로 볼 적에는 사실 특정한 자리가 없어요. 특정한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건이 사실은 곤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곤이 또 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건과 곤의 문제는 여기 정해진다 그러지만 어떤 자리가, 고정된 자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 건곤이라고 하는 주역의 심볼리즘이 천존집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것이 그 모습이 갖추어진다. 그런 말을 한 건데,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하늘이라는 게 저 푸른 하늘, 물리적으로 그 땅이라는 게 이 땅에 이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하늘과 땅이라는 게 코스몰로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양이 되고 땅이 음이 되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편성, 서울에서 하늘을 보거나 부산에서 하늘을 보거나 지금 미국에서 하늘을 보거나, 하늘은 같잖아요. 어디 같은데, 땅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타고 여러분들 가시거나 기차 타고 가면은 계속 변한단 말이야. 로컬리티가 한정적이죠. 내가 땅을 볼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된단 말이야. 하늘이라는 거는 밤에 해운대에서 보나 동숭동에서 보나 똑같은 하늘이죠. 굉장히 그 하나의 유니버설리티와 로컬리티가 되는 거고, 하늘은 어디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토탈리티를 말하는 거고, 땅이라는 건 개체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인디비주얼리티. 그리고 하늘이라는 거는 뭐죠? 시간과 공간으로 말한다면, 이 건곤에서 하늘이라는 거는 시간성이 강조가 되는 거고, 땅이라는 건 뭐예요? 공간성이. 땅이라는 건 공간이죠. 지오메트리라는 게 뭐예요? 지오메트리. 지오라는 게 땅을 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오메타. 이게 땅이고, 그 다음에 메트리. 이건 젠다 그런 말이에요. 미터, 젠다. 하늘은 시간성을 나타내고 공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몸으로 치면은 이 뇌에서 우리가 머리에서 머리를 쓴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학문으로 똥이 나간다는, 땅이라고 그러는 건 똥에 가깝죠. 똥의 서큘레이션이고, 이 머리가 그리고 혼백이라는 게 그렇게 나뉘는 거죠. 사람이 죽어도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무덤 속에서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관에다가 해가지고 땅에 묻는 거나 그 화장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뼈가루는 남으니까 혼과 백,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귀신으로 따진다면은 신이 펼친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펼칠 신자에 상통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하늘로 펼쳐 나가게 되고, 귀라고 하는 거는 이 귀의 귀는 뭐죠? 이거는 돌아갈 귀자하고 이게 상통한다. 그래서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이 혼백으로 치면 신귀라고 그래요. 신귀. 혼백과 같은 의미다. 동정으로 치면은 하늘이 동에 가깝고 이제 땅은 정적인 거죠. 그리고 강유로 말한다면 하늘이 강에 가깝고 땅이 뭐죠? 부드러움. 그리고 하늘은 뭐죠? 액티비티, 액티브네스, 능동적이고 땅은 포용적이고, 하늘은 건이고 땅은 곤이다. 제가 요 표를 쭉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65페이지, 이 65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시면은 세칭 동양 철학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제일 기본으로 외워둬야 할 동양 철학의 키 스트럭처라고 할까? 가장 딥 스트럭처가 바로 65페이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천존지비 건곤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비고이진이라고 했거든.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진열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 건곤의 이 스트럭처가 여기가 1, 2, 3, 4, 5, 6이 되잖아요. 이 6개의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하계와 상계를 나눌 적에 이 1, 2, 3이 이게 하계가 되고 이게 상계가 되는데, 상계의 중심이 5고 여기 하계의 중심은 2란 말이에요. 뭐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5가 제일 높은 제왕의 자리고, 뭐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5층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 그런데 1, 2, 3, 4, 5, 6으로 나는 이게 소위 말해서 비고이제이죠. 왜냐하면 진열을 이 음양의 효들이 배열되는 방식이 뭐죠? 아래에서 높은 데로 배열된다. 그게 비고이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귀천이 자리를 잡는다. 위상을 간다. 여기서 귀천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귀천이라는 게 어차피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으니까 이 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런 게가 불분명해졌지만 우리가 산다는 건 사실 어렸을 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학문도 점점 쌓아서 높은 자리에 가고, 학자도 되고 군대를 들어가도 이렇게 계급장에 올라가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식을 쌓아도 엉성한 지식에서 아주 고도의 지식으로 대학자가 되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귀천위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이건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높은 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데서 높은 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를 여기다 놓은 것도 6에다 놓지 않았다면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근데 이걸 좀 알고 아마 5층에다가 그 오피스를 잡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난 좀 하여튼 이 주역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상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는 비고이진에서 귀천이 위의라고 하는 것도 쉽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역의 인트로덕션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주역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천존집이라는 그런 천지 코스몰로지라는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건곤이라는 개념이 생긴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효를 배열해가지고 귀천의 위를 만들었다. 이게 주역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정이 유상하다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과 정.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정이라고 하는 게 동정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항상스러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정 유상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 살 적에 아주 다이내믹한 시기가 있어. 그 동적인로 살 때가 있지만은 다이내미즘 속에는 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동 속에는 정이 들어있고 또 정하다는 거는 정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동의 모든 요소를 함장하고 있는 거죠. 동정이라고 하는 게 왕부지가 그랬잖아요. 동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엇갈리는 데 속에서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정은 동지정이다. 동은 동지동이고 정도 동지정이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뭐죠? 절대적인 정은 없다. Absolute tranquility라는 건 없다. 그러면서 강류가 결정된다고 해요. 단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된다. 강류라는 말을 먼저 써요. 이 사람들이. 강류가 음양 대신에 강이라고 하는 게 양이고 유가 음이죠. 그러니까 강류가 결정된다. 강한 효와 부드러운 효가 판연하게 갈려진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방위유치 무리군분이라는 거가 내가 옛날에 말이죠. 내가 그 대학교 때부터 이 강의 들을 때 이 말을 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는.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성. 그 움직임에는 생명은 항상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일정한 방향이 있게 되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비슷한 뮤들이 모이게 된다 그런 의미야.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5천만 동포들 중에서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뭐고 여기서 같은 지식을 추구하는, 알고 보면 이 세계를 그리고 뭐 지금 한국의 정치를 보면 또 그 류가 뭐이고, 용산의 그 뭐 5층에는 그 5층 류가 모이고, 그런데 뭐 엉뚱한 나 같은 사람이 갈 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이라는 건 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서관 분류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책들 다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으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생물이라는 건 뭐야? 패밀리, 과. 무슨 과냐 이게? 캣과냐? 고양이과냐? 그 고양이과지. 호랑이도 고양이과예요. 그러니까 분류, 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벌써 이 옛날에 이 세계는 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물도 같은 군, 무리로 갈라진다. 그러기 때문에 비슷한 놈들끼리 또 다 모여 살니까 뭐죠? 싸움이 생겨나는 거야. 그렇잖아? 이권에 다툼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기륭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기륭이 문제가 사실은 비슷한 놈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야. 에? 그렇잖아요.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모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모이고, 또 그 안에서 또 비슷하게 모이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것은 없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기륭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보면은 이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난 옛날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지금 와서, 요즘 와서, 이게 일종의 텍소노미, 하나의 분류학도 되고, 동식물 분류학도 되고,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질서 감각이 2000년부터 똑같았구나, 우리랑. 우리도 이거 떠날 수가 없거든, 이 분류학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말하기를, 하늘에 있어서는 제천 성상하고 제지 성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어서는 뭐 상을 만들고 땅에서는 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보면은 이제는 뭐냐면 서양에는 플라톤으로부터 이데아가 하기 때문에 이게 철학과에서 말할 때는 이거를 형상이라고 번역합니다. 형상. 네? 형상.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폼.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철학과에서 폼이라는 말은 플라토닉 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폼이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있는 거는 이거는 필통의 폼이라고 볼 때는 이 지금 도월 선생이 갖고 다니는 필통의 모양이야. 이거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쉐이프라고, 쉐이프. 쉐이프하고 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쉐이프하고 폼은. 그러니까 쉐이프는 뭐야? 완전히 형이 화학적인, 물리적인 형태. 이게 쉐이프라고. 이 폼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야. 쉐이프는 뭐 형태건 모양이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올 수 있지만 이걸 아셔야 돼. 폼하고 쉐이프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폼이라는 건 뭐예요? 폼이라고 하는 건 기하학적인 모델이라고. 기하학적인 모델이라는 거는 법칙적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통, 이거 선생님, 저 필통이다. 이거 아는 거는 머릿속에 필통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아는 거야. 요즘 21세기의 필통은 이렇게 자크를 저렇게 달아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뚜껑 이렇게 하던 게 아니고 이런 거구나. 거기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 관념과 이건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이데아라는 건 관념과 관념에 의해서 생긴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쉐이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히랍의 조각들.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은 쉐입인데 뭐 물질적으로 섞고 대리석으로 깎아서 만드는 거니까 쉐입인데 그걸 쉐입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들이 추구한 거는 아이디얼 폼을 추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폼이라는 건 그러기 때문에 뭐 6등신, 8등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 이상적인 기하학적인 다 구도에 의해서 원반을 던지더라도 원반을 던지는 순간에 인체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순간에 그게 딱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아이디얼 폼이라고 하는 게 고정이 되면은 문제는 거기선 더 이상의 새로운 폼이 안 나오죠. 계속해서 그것만, 그러니까 모든 로마가 망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모든 조각이 히랍의 아이디얼 폼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깨지냐면은 인상파, 19세기 말기나 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파, 임프레셔니즘이라는 게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깬 거예요. 아이디얼 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서양에서 말하는 폼이라는 거는 기하학적인 폼이에요. 기하학적인 폼이라는 특징이 뭐야? 현실이 없는 거예요. 점이라는 건 뭐야? 질량이 없잖아요. 점이라는 거는 질량이 없어요. 직선이라는 건 뭐야? 질량이 없는 점과 점의 최단거리예요. 이건 관념이라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완벽한 정사각형? 정삼각형?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폼이라니까, 폼. 그 폼을 미술가들이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서양은 그 폼이 있기 때문에 또 위대한 거죠. 우리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는 건축을 해도 걔들은 우선 아이디얼 폼을 관념적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지. 대리석을 깎고 이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판테온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도형에 의해서 집을 안 졌어요. 뭐 기둥도 그냥 삐뚤어졌으면 그대로 베어올린 기둥 그대로 써라. 그러다 여기서 조금 여기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도리를 올리고 뭐 해가지고 욕말해도 그게 뭐 휘었으면 쉰 대로. 그러나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방식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서양은 어디까지나 폼, 심볼릭 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어서는 상과 땅에서는 형을 형성한다 그러는데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루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폼에 가깝죠. 근데 또 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바뀌는 게 여기서 기하학을 얘기하지는 않거든, 이 상이. 그러나 땅의 형은 뭐겠어요? 이거는 완벽한 쉐입이라고. 사물의 구체적인 형태. 그게 형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형상하고 이 형을 혼동한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 살면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가장 큰 차이가 이 형이라는 글자의 이해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모르고 함부로 떠든다니까. 뭐 형상에 뭐 어쩌고 뭐 구라를 막 치는데 기본을 알고 떠들어야지. 기하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기하학이라는 거는 원래 지오메트리라는 건 에집트 나일강변은 맨날 범람되니까 맨날 논이 다 잠기고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땅을 재가지고 서로 자기 땅 찾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나일강이 그냥 범람했다 그 시기 지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지오메트리가 발전했는데 그게 기하학적인 폼이지. 그들이 측정하고 있는 게. 구체적인 땅이 어떻게 되나? 이거 관심 있나? 그 지오메트리가 바로 아테네 문명으로 가가지고 플라톤 학파를 만든 거예요. 그 전에 물론 피타고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상이라는 걸 만들어. 상은 형보다는 압스트랙트. 하늘이니까. 하늘의 별자리나 이런 거 전부 폼에 가까우건데 이게 상이라고 그러고 땅에서는 뭐죠? 구체적인 형태. 그러니까는 폼이 기하학적인 폼으로 분리가 되진 않아. 그러나 어느 정도 하늘은 보다 추상적이고 땅은 구체적이다.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상과 형의 관계에서 변화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변화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냥 다 자기가 안다고 구라를 쳐. 그냥 주요 계사고 뭐고 다 그냥. 근데 이게 동서철학의 모든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